길에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토요일 온타리오주 한인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멜라스트먼 광장 인근에 모인 이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축하했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이어 탄핵 소추안 가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제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군, 간, 정의 공모자, 공조자, 부안에 동한 반국민, 반민주 세력을 모조리 찾아내 처벌하라. 어찌 이런 일이?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분노의 표현은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최대한 빨리 반란습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참가자들은 헌재 조형물을 빙빙 돌며 국힘당 해체와 공범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탄핵 표결을 앞둔 금요일 밤에는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160여 명이 모여 2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제 전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닙니다. 그 지나간 세월 동안 많은 걸 배웠고 익혔고 더 이상 무력하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 정치, 친자본적이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정치는 국가 전복적인 파시즘이 아닐까. 영하 9도에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소녀시대 노래 등을 부르고 응원봉과 조명을 흔들며 집회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간 주최 측 추산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지난 주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남부 해안 지역에 폭풍이 몰아쳐 최소 2명이 숨지고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경 사우스 서리 29 애비뉴 17,500블럭에 있는 주택 드라이브웨이에 부러진 대형 나뭇가지가 9m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 주민을 덮치면서 65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뉴튼 지역 72 애비뉴 14,600블럭에 있는 묘지에선 방문자가 쓰러진 나무에 깔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시투스카이 지역의 라이온스베이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상당한 양의 토사가 주택을 덮쳐 무너지면서 2명이 실종됐습니다. 스코미시 연방경찰이 수색대원과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1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1,400여 명이 어둠 속에 갇히면서 어제 하루 종일 단절된 주민들을 위한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나무와 토사가 밴쿠버와 휘슬러를 연결하는 99번 고속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중단됐으나 일요일 새벽 5시부터 다시 개통됐습니다. 전력 공급도 끊겼습니다. 전선이 끊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서해안 지역 30만 가구에 하루 종일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토요일 늦은 밤 90%가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시속 70km에서 최대 100k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토요일 밤 밴쿠버 알베니 스트릿엔 인근 건물에 있던 검정색 금속 캐노피가 송두리째 도로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차량 2대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 인근에선 도로를 덮친 나뭇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이 진행됐고 스탠리 공원은 나무들이 쓰러질 것을 대비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페리 운항이 취소되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연방환경성에 따르면 델타 차와센 페리 터미널엔 최대 시속 96km,
로우 메인랜드와 밴쿠버 섬 중간에 위치한 사투르나 섬엔 시속 116km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콘도의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 주카사가 캐나다 부동산협회 데이터를 통해 최근 5년간 성장률을 기준으로 미래의 가격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의 평균 콘도 가격은 6년 안에,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평균 콘도 가격은 7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할 곳은 노바스코샤주의 헬리팩스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렴한 시장이었던 헬리팩스는 수요 증가와 재고 부족, 이주 증가로 인해 최근 5년 새 연평균 14%씩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속된다면 7년 후 토론토만큼 비싼 도시가 될 거란 예측입니다. 반대로 광역 토론토는 내년까지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토론토 부동산협회는 올 3분기 평균 콘도 가격이 지난해보다 3.3% 떨어진 69만 2,672달러이고 내년에도 재고가 늘면서 1%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열 르페이지 관계자도 토론토 콘도 시장이 역사상 가장 침체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 온주 남부 지역의 런던과 해밀턴은 9년, 키치너 워터루는 10년 안에 100만 달러에 진입할 수 있을 걸로 예측됐습니다. 주카사는 장기 투자를 위한 시장 동향 예측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구매자와 투자자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서 빅토리아 11년, 오타와와 세인트 존스, 몬트리얼은 12년, 엘버타주 캘거리는 16년 후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캐나다 전국의 우편과 소포 배달 업무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방정부의 요청을 받고 주말 이틀 동안 노사 양측의 상황을 검토한 연방산업위원회는 이들의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내년 5월까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양측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4주 넘게 파업을 진행해온 노조원 5만 5천여 명이 내일 오전 8시부터 직장에 복귀해 업무가 재개되는 가운데 오늘 우종국 측은 기존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임금 5% 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노조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어제 오후 4시 토론토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라이트 애비뉴와 웨스턴 로드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토요일 오후 5시 반엔 브램튼 메이필드와 톨번 로드 교차로에서 운송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혀 여성과 어린이 2명이 다쳤으며 이 중 어린이 1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오후 5시 20분엔 반 지역 제인 스트리트과 오토반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여럿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던다스 광장 부근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저녁 8시 5분 영스트리트과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 부근에서 피해 여성을 뒤쫓아온 용의자가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빨간색 자켓에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 야구 모자와 파란색 바지를 입었다며 용의자가 찍힌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한 술집에서 묻지마식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5분경 바튼 스트리트 1490번지에 있는 페더스 타번 술집 현관에서 34세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현장에서 28세 가해자를 붙잡은 경찰이 2급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은 경찰은 술집 안에서 현관 쪽으로 먼저 나온 가해자가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으며 사건 발생 전 둘 사이에 다툼이나 시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밀턴에서 발생한 10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연방정부가 해외 여러 국가들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마약 거래 관련 범죄들이 기승이라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정부는 이어 영국과 이탈리아는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5년마다 로마에서 열리는 카톨릭 희년 축제가 오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돼 전 세계인이 대거 모일 것이라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바는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 기본적인 필수품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정부는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22개국을 모두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11개국에 대해선 불필요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